안녕하십니까. 한국 NGO 학회장 원준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학술단체 학술회의 풍경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만나 토론하는 시간과 공간은 여전히 그립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전체적인 일정 간략하게 안내 드리면 먼저 박재창 고문님의 기조발제가 있고 발표 토론, 그 다음에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창 고문님 모셔서 기조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치권에서 선거에 끌어온 것 같습니다. 시의적절한 시점에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선거의 에센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걸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선거의 자유와 관련해서 보면 이게 물리적으로 대면 접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득권자는 이미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데 신진 정치인들은 이게 선거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노멀 시대를 활용해가지고 전자민주주의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선거개혁을 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느냐. 선거라는 것이 단순히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사가 아니고 NGO의 역할을 우리가 좀 더 비중 있게 보는 그런 관리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2021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그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창 교수님께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기조발제를 통해서 뉴노멀 시대의 선거가 기득권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자민주주의 확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선영 참여연대 간사께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제가 발제를 통해서 실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직선거법을 눈앞에 두고 어떤 경험을 해왔고 실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후보자나 정당 간의 어떤 기회 균등이라든지 혹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그런 규제 조항들로 담긴 것이 아니라 유권자까지도 너무나 포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오늘 처음부터 한 번 더 강조를 한번 드리고요. 사실상 이 선거 시기가 시작이 되고 나면은 4대강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쟁점화된 단어라고 규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를 한다거나 이 후보의 과거 이정활동, 이 후보에게 주어진 위협 같은 것들을 선거사무소 앞에 가서 좀 공유를 하려고만 한다고 하면 이것들이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거나 때로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처음에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나중에는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낸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유권자로 하여금 이렇게 후보자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을지 정당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사회적으로 유명세가 좀 있는 이 사람이 투표 참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 사람은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 유명인들에게는 단순한 투표 독려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이드를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요. 해서는 되는 사람이냐 안 되는 사람이냐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달라라고 하는 공개 질의부터 시작해서 실제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 같은 것을 진행을 했지만 명확한 대답은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사실상 이제 결론으로 좀 남아있고요. 요새 또 코로나 시대고 앞서서 기조발제에서 밝혀주셨던 것처럼 온라인에서 선거운동 이런 이야기 해주셨었는데 사실 이제 온라인 선거 공간에서도 공직선거법이 알게 모르게 과도하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가장 많았던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문제인 거거든요. 실제 이 공직선거법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된 규제 조항은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 거지 이거를 유권자에게 과도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좀 너무나 과도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 것 같고 실제 이제 유권자로 하여금 너무 많은 선관위라는 경고를 받고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선관위 활용 온라인 선거운동이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와중인 건데 선관위가 온라인 선거 게시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관리가 좀 주의 깊게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의견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실제 집행하고 있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일단은 지금 있는 공직선거법을 얼마나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집행할 것인가가 제일 관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연대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정치개혁, 특히 선거 개혁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시민운동을 전개한 단체입니다. 다음은 권영태 한국NG와회 이사께서 시민사회단체의 유권자운동 확대를 위한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유권자 운동이라고 해서 쓰는 곳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여성 운동에 비해서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쪽에서도 장애인 유권자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권자 운동,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소수 인종의 정치적인 참여를 위해서 유권자 등록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자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는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조금 그 차이도 있었고요. 예컨대 나치 낙선 운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개념을 쓰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이 유권자 운동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나가야 되겠는가라고 해서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크게는 저는 네 부분으로 제안을 논문 원고에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예방과 대응이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표현의 확대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하고 하지만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잘못된 정보들을 선거 과정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이 부작용도 사실은 이제는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예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결국 유권자 교육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열심히 해왔던 그 시민사회단체들이 유권자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교육적인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다양한 민간단체, 여기 좀 정당도 사실은 견인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역할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3페이지 이슈 정당화 또는 시민정치인 양성을 위한 정치교육 확대라는 제목으로 다룬 내용은, 지금 기존에 열심히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 중에 상당수는 아예 완전히 정치 세력화돼서 정당화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예 정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제도권으로 편입돼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유권자의 입장에 관찰하는 쪽에서 뭔가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적극적으로 더 해당 출신의 어떤 시민단체 출신의 정치인도 양성해가지고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좀 넓은 의미의 유권자 운동의 방향성에서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안 드리는 부분은 대의민주주의에 어떻게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까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문제점은 당연히 비판하고 뭔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대의민주주의 자체에서 어떤 좀 훌륭한 정치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가 노력을 하고 좋은 정치인도 길러내고, 이런 활동들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중에 한 기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세 분 토론이 있겠습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와 이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이제 구시대적 공정가치를 너무 과하게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어떤 방식으로 개혁해서 선거운동 내지는 정치적 자유 전반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조항들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이런 이제 근본적인 어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이 기계적 공정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거는 과연 투표로 하는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리고
유권자라고 하는 개념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당시 선거는 단순히 대리자를 뽑는 투표라기보다는 올바른 정치 공동체를 향한 소망, 사람됨의 가치에 대한 열정, 연대에 대한 희구가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자리였고, 후보자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와 감정을 표출하고 그들과 동일화되면서 정치적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거라고 하는 무대를 공론의 장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단순히 대리자를 선출하는 투표의 무대가 아니라 기존의 대의제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자신들을 대표할 정당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될 잠재적 존재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들을 이슈화하고 의제화할 수 있는 공론장의 무대로 선거를 상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문제를, 참 귀중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우리 어떤 유권자 운동 또 내지는 선거법 이런 어떻게 볼까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2010년, 2014년에 광진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권자로서 실제 또 경험했던 부분을 좀 담아내면서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그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 선거법을 뭐 실제로 제가 선거법에 뭐 고발도 당해보고 이제 했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보면 선거법이 새 잡기인가 새 쫓기인가라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왜 들판에 이렇게 허수아비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게 새를 잡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놔둔 것인지 아니면 새를 쫓기 위해서 놔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선거법이 이제 실제로 보면 새 쫓기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새 잡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AI 이제 형태의 어떤 패트롤링 온라인상에 계속 다니면서 이제 가짜 뉴스 정도는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런 기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유급 댓글 부대 이런 거를 활용한다든가 집단으로 아이디를 도용한다든가 이런 해킹,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선거법에서 좀 더 철저하게 이 부분은 이렇게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세 분 토론자 그리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 학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특히 내년에는 큰 선거들이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가, 학술 토론회가 계기가 돼가지고 좀 선거 문화에서만이라도 우리가 또 앞서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재원이라든가 또 문제점이라 이런 것도 이야기해주고 김성 박사님께서 먼저 본문을 여시랍니까? 예. 여러 이제 기조발제와 발표자분들의 어떤 문제의식, 제약 이 부분도 뭐 다 동의하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들었던 이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공정을 동시에 제고하는 접점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특히나 SNS와 같은 뉴미디어의 확산은 기존 선거 방식의 근본적인 이제 변화를 방지하고 있고, 뉴미디어의 등장은 유권자 선거 참여에 대한 새로운 동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짜뉴스, 또 이 정보 왜곡과 가짜뉴스를 확증 편향 형태로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자유와 공정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제한적 수준이지만 법률적 제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증 편향을 뛰어넘을 집단지성이 있고 시민성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다라면 선거 공간에서의 시민 참여는 더 보장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 토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91쪽에 제 생각인데, 우리 박 교수님이나 민선영 간사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지금 21대 국회에 어떤 상태로 올라와 있느냐 실질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그 제안들이 관철이 될지
논의되고 있는지 이미 통과가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시각약자들을 배려한 선거운동은 여야 합의가 쉽고 올 여름에 통과된 법률안도 있습니다. 지금 1년에 2번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기 늘린 것도 그렇고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대책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벌써 됐고 여러분들 대선이나 내년 지방선거 때 선거 공보가 얼마나 많이 휴지 종이가 쌓이겠습니까? 이걸 좀 전자매체로 바꾸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홍보물 요거 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좀 제한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청년들에 대해서 할당제를 하자.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거 기탁금 내는 액수를 절반으로 하자. 이런 제안들은 여러 후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개혁에 대한 로드맵 이 부분은 지금 상대적으로 논의가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논의를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토론의 핵심은 역시 그 유권자 표현과 이제 공직선거법 관계지만은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조금 환기시킬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규제 중심의 공정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자유의 가치를 좀 더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좀 건쳐야 되겠다는 걸 말씀해 주신과 동시에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권자 교육에 관한 좀 체계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존의 이제 시민 교육이라든가 뭐 선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왔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가 이제 유권자와 시민 간의 관계 이런 그 개념적인조차도 사실은 좀 공통적인 의견이 사실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보다도 진지하게는 전자투표도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이제는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먼저 그리고 인물선거보다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사안을 제안하거나 그러니까 주민 발안이라든가 혹은 주민 투표 혹은 사안을 결정하는 그런 용도로는 점차 도입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종합 토론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